신공항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자 의성 주민들이 공동 합의문을 이행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합의문이 이행되지 않으면 공항 업무 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마다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사업과 연결해 농가와 상생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과 복지기관, 지역 방송사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올바른 디지털 이용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일본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위축된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하는 내용의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와 관련해 의성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는 30일 오전 의성군 비안면에서 집회를 열어 대구시에 공동 합의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화물터미널을 의성군에 배치하지 않으면 공동 합의문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공항과 관련한 업무 추진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겠다며 의성군에도 공항 업무를 중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공항 이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켜야 할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분노하는 것이다. 화물터미널 의성군 배치 없이는 공항 이전 반대하며 경상북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위축된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도는 31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점심 메뉴로 제공하고 먹거리 안전성을 홍보했습니다. 특식 행사에 앞서 김기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방사능 상식을 주제로 특강을 열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한 달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사 때마다 최소 한 가지 이상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를 제공하고 격주에 한 번씩 수산물 위주의 특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역마다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청년 창업가들의 초기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사업과 연결해 농가와 상생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주의 한 청년 창업가 사례를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경주 황호동. 발효조와 제성기 등 장비를 갖추고 소규모로 막걸리를 제조하는 곳입니다. 누룩의 모양과 향으로 발효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리와 멜론, 토마토 등 경주 지역 농산물을 접목해 당도와 산도 등을 측정하며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경주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제공받고 있습니다. 체리 막걸리는 지난 7월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경주라는 매력적인 관광도시에서 체리라는 특산품을 활용해서 술을 빚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고요. 막걸리를 배우기 위해서 전국을 누볐고 전국을 누비면서 이제 판매처도 뚫어놨고요. 지금 현재 감사하게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고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누비며 발품을 팔아 주류 전문 판매점 12곳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경주 지역 농가와 상생, 지점 확대 등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컬의 재료들을 활용해서 지역 농가들과 공생하고 상생하는 모습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 제품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주시 청년센터는 청년 창업 특구 사업을 통해 총 14개의 청년 창업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까지 경주시 한수원과 함께 30개의 청년 창업 점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주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그만큼 올바른 디지털 이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을 텐데 공공기관과 복지기관, 지역 방송사가 손을 잡고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1학년 스마트폰 이용 습관 조사에서 7%에 달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관심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해진 이용 시간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사용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3.6%였는데 9세 이하의 아동이 26.7%로 평균을 웃돌았고 10대 청소년의 위험군 비율은 40%를 넘었습니다. 올바른 디지털 환경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일수록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 취약계층 아동들의 디지털 기기 노출 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교육을 하기에는 전문 교육 콘텐츠와 그리고 전문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30일 대구의 한 복지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교육.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전문 강사의 강의와 체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전국 18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쉼센터 상담사들이 전문 상담과 전문적인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예정인데요. 저희가 연령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을 대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복지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지역 케이블 방송인 LG 헬로비전이 손을 잡고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LG 헬로비전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임직원들도 보조교사로 참여하며 아이들의 학습을 도왔습니다. 교육은 8월 중순부터 시작돼 9월까지 대구 지역 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진행됩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어촌과 함께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고요. 이러한 사회 공헌 활동, 특히 민간 기업과의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청소년 위험군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최근 한 미국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었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요. 당시 이 교수가 봤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출산율 수치인데 최근엔 출산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입니다. 또다시 역대 최저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대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4조 원보다 25% 이상 늘린 건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흉기로 주변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이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주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딸도 키우고 하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이러고 다니고 갑자기 누가 와서 확인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쇼핑 검색어 순위에는 호신용품이 최상단에 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 따르면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호신용품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와 경보기, 3단봉이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호신용 경보기입니다. 살짝 누르고 당기면 불빛과 함께 경보음이 크게 납니다. 경보기는 가볍고 작아 휴대하기 편하고 호루라기보다 소리가 큽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얼굴에 최대한 가깝게 대고 뿌려야 효과적입니다. 3단봉은 위협을 가하는 상대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공격을 막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 지듯이 잡아서 45도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펼치시면 돼요. 긴 무기다 보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치셔야 돼요. 치거나 찌르거나. 단 사용이 서툴면 뺏길 수 있어 평소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련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잡히면 보통 이렇게 심겨루기해서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전문가들은 호신용품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최소한의 자구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거리를 벌려 빠르게 도망가고,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우산이나 가방을 활용하여 흉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호신용품이 있다면 호신용품을 사용해서 흉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클 등 호신용품이 범행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진영산업이 경주의 차량용 단조 부품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영산업은 오는 2025년까지 경주 명계 3 일반 산업단지에 800억 원을 투자해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160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1976년 설립된 진영산업은 엔진과 미션,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으로 국내 5개, 중국 2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개통식이 30일 열렸습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길이 530m로 충남 탑정호 출렁다리에 이어 전국 2번째 규모입니다. 별을 형상화한 X자 모양이 특징이며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 350m입니다. 주변에는 보현산댐 둘레길과 수변광장, 안내소와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을 갖췄습니다. 영천시는 보현산댐 출렁다리가 영천을 넘어 경북 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출렁다리와 둘레길도 걸어보고 인근의 보현산 천문대도 방문해서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보현산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추천합니다. 대구시가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명복공원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건물 전체를 지하화하고 지상부지는 산책로와 쉼터, 체육시설 등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장로를 현재 11기에서 16기로, 유족 대기실도 3곳에서 15곳으로 늘리고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행정 절차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대구시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맥의 감염병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을철 주의해야 할 주요 진드기맥의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 있는데 특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 위에 바로 앉거나 눕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가 후에는 꼭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는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